시작. 기업의 경영 상태는 경영 지표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자산 활용 지표는 기업이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는지를 나타낸다. 그중 총 자산 회전율은 당기 매출액을 총 자산으로 나눈 값, 즉 총자산분의 당기 매출액으로서 당기의 자산 한 단위로 창출한 매출액 수준이다. 총 자산 회전율의 역수는 당기의 자산 활용도 기준에서 매출액이 당기 총자산 수준이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된다. 문제 칠 거 없냐? 총 자산 회전율?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더 큰 거. 자산 활용 지표. 아하. 자산 활용 지표. 그 안에 총자산 회전율이 있는 거고 이것은 단기 매출액과 총자산으로 구할 수 있어. 오케이? 네. 이거의 역수의 밑줄. 걸리는 기간의 밑줄. 얘들아 혹시 단기가 뭔지 아나? 단기? 단기. 단기? 그 어떤 기간 동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해당하는 기간 이걸 줄여서 단기라고 하거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단기라는 거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와. 그래서 사회에서 이 분기에 대한 개념은 3개월 단위야. 알겠지? 1에서 3월 1분기, 4에서 6월 2분기 이런 식으로. 알겠죠? 다음. 수익성 지표는 기업이 순이익을 늘리기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영업하는지를 나타낸다. 그중 매출액 이익률은 당기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 즉 당기 매출액분의 당기 순이익으로서 당기 매출액 대비 당기 순이익의 수준이다. 밑줄 칠 거 없어? 읽으면서 바로바로 체크해야 돼. 매출액 이익률. 그 앞에 우리 아까 일문단에서 뭐부터 동그라미 쳤어? 자산 활용 지표. 그치? 이번엔 뭐가 있어? 수익성 지표. 그치? 그 수익성 지표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 그래야 두 가지로 나뉘는 거. 지표 두 개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근데 그 안에서 뭐 돼? 매출액 이익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대. 네. 이건 어떻게 구하는데? 단기 매출액을 단기 순이익을 단기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래. 네. 다음. 기업의 자산 가운데 주주 등 내부 출자자가 낸 자본금 그리고 처분을 아니 왜 거기 읽어? 아! 또 다른 또 다른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 이익률은 당기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즉 총자산분의 당기 순이익으로서 자산 한 단위로 창출한 당기 순이익 수준이다. 오케이. 그럼 봐봐. 총자산 이익률? 총자산 이익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총자산 이거 했지. 네. 그럼 봐봐. 자산 활용 지표에서는 총자산 회전율을 구할 수 있고 수익성 지표에서는 매출액 이익률과 총 자산 이익률을 구할 수 있대. 이해했어? 네. 구별을 이렇게 다 구분이 돼야 돼. 밑줄 치면서. 네. 다음. 기업의 자산 가운데 주주 등 내부 출자자가 낸 자본금 그리고 처분을 미뤄둔 이익금을 묶어 자기 자본이라 하는데 기업은 이 자금만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도 하고 다른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할 때 그 대금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재무활동을 통해 경영성과를 제고한다. 뭔 말이냐? 재무활동. 봐봐. 이제 뭐냐면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사용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첫 번째 뭐에 대한 이야기했어? 자기 자본. 그치? 자기 자본이 뭐래? 이익금. 이익금과 출자금, 자본금이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래? 자금을 차입하기도 한데. 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래? 대금을 추후로 지급. 이게 세 번째래. 네. 이걸 통해서 뭘 한다고? 경영 성과를 제고한대. 제고하다가 뭐냐? 제고가 뭐냐? 나타낸다는 거죠. 제고. 보여준다는 거. I의 2는 뭐야? I의 2 제고는
재고? 어 다시. 다시 생각하는 거. 네. 네. 어의 이 재고는 뭐야? 높인다의 의미야. 높인다. 성과를 높인다. 이해됐나요? 네. 다음. 이때 차입금이나 매입 채무금 등 제3자에게 갚아야 할 금전적 빚을 부채라 한다. 자 그러면 뭐야? 차입금과 매입 채무금 거기 밑줄 쳐봐. 이게 바로 뭐다? 부채래. 부채. 그럼 위에서 말했던 자기 자본은 부채가 아니고 자금을 차입한 것과 대금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부채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해됐나요? 네. 자, 따라서 기업의 총 자산은 자기 자본과 부채의 합으로 구성되며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 즉 자기 자본분의 부채를 부채 비율이라 한다. 부채 비율이랑 밑줄 쳐놓고 다음. 이에 따르면 총 자산의 자기 자본을 나눈 값, 즉 자기 자본분의 총 자산은 자기 자본 플러스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이므로 1 플러스 부채 비율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값을 자기 자본 승수라 한다. 자기 자본 1 플러스 부채 비율 자기 자본 승수 밑줄. 이 부분 이해했어? 네. 봐봐. 나누기니까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분자가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각각 나올 수 있겠지. 네. 자기 자본분의 자기 자본 비율, 그 다음에 플러스 자기 자본분의 부채. 그래서 자기 자본분의 부채가 위에서 부채 비율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1 플러스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승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죠. 네. 다음. 또 하나의 수익성 지표인 자기 자본 이익률은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 즉 자기 자본분의 단기 순이익으로서 자기 자본 한 단위로 창출한 단기 순이익 수준이다. 단기 순이익 이게 뭐예요? ROE? ROE. ROE? ROE는 자기 자본분의 단기 순이익의 양변에 총자산분의 총자산을 곱하면 총자산 곱하기 총자산 뭐 적혔어요, 쌤? 자기 자본분의 총자산 곱하기 총자산분의 단기 순이익? 예, 그래서 뭐가 된대? 이 셈으로 ROA 곱하기 자기 자본 승수로 표현할 수 있다. 거기 ROE 곱하기 자기 자본 승수의 밑줄. 네, 기업의 재무 활동에 의해 ROE가 ROA보다 커지는 효과를 지렛대 효과라 한다. 지렛대 효과의 밑줄. 한편 ROE는 자기 자본분의 총자산 곱하기 총자산분의 단기 순이익의 양변에 단기 매출액분의 단기 매출액을 곱하면 ROE는 총자산 회전율 곱하기 매출액 이익률 곱하기 자기 자본 승수가 되는데 이를 듀폰 항등식이라 한다. 네, 거기도 밑줄. 듀폰 항등식은 ROE가 자산 활용의 효율성, 영업의 효율성, 부채 비율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자산 활용이나 선생님, 요 영수증이요. 선생님 정상 되신 거예요? 안 되시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됐던 거예요. 됐던 거예요. 네. 맞아 해볼까? 이에 따르면 기업은 자산 활용이나 영업의 효율성이 떨어져 ROE가 하락한 경우 부채 비율을 늘림으로써 ROE를 상승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ROE 하락 밑줄. 부채 비율 늘린다의 밑줄. ROE 상승 밑줄. 그러나 부채 비율이 증가하면 이자 비용 또한 증가하므로 순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 순이익 감소 밑줄. 따라서 부채 비율의 증가가 반드시 ROE를 상승시킨 것은 아니다. 반드시 ROE를 상승시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부채 비율의 증가. 올라가. 뭐 때문에? 순이익 감소? 이 순이익 감소가 왜 일어난다고? 이자 비용. 그쵸? 그것 때문인 거죠. 예. 1번부터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부터 말해봐. 풀어봐. 말하라고요? 말하면서 풀어봐. ROE는 총자산 회전율에 매출액 이익률을 곱한 거? 응. 과 같다? 응. 아니요. 왜 아닌데? 나눠요. 단기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다.
맞잖아. 알았어. 총자산 회전율 어디 있어? 총자산 회전율 저기 맨 위에요. 그치? 그건 뭐래? 거기 그 위에 그런 총자산 회전율에 체크해서 옆에다 써봐. 뭐야? 총자산분의 단기 매출액이지. 그치? 네. 여기다가 매출액의 이익률. 매출액의 이익률 뭐야? 단기 매출액분의 단기 매출액분의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지. 총자산분의 단기 순이익이 단기 되는 순이익. 거지. 그럼 맞아 틀려? 잠깐만요. ROE 맞아요. 1번이죠. 오케이 했어. 이해됐죠? 아저 이거 완벽하게 했다니까. 그래서 억울하다고. 다음 1번 2번. 당연히 알줄 알았는데. 2번. 부채 비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 나눈 후 1. 부채 비율 어디 있어? 그래 부채 비율 어딨니? 자기자본분의 부채지. 자기자본분의 부채가 부채 비율. 아. 자기자본분의 부채 부채 곱하기 곱하기 이것은 총자산을 총자산을 자기자본분의 나눈 후 1에 더하라고. 자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 자기 자본 성수. 자기자본 승수에 대한 이야기지. 어렵네. 다음 3번.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 어디 있었어? 총자산분의 단기 매출액. 이것은 뭐래? 자산 활용이 훨씬 앞서는지 보여주고 총자산 대비 단기 단기 순이익의 수준인가? 단기 매출액 수준? 그러면 단기 총자산 여기서 말하는 그 총자산 대비 단기 순이익 수준은 어디에 대한 이야기야? 뭐? 매출액 이익률. 그거는 뭐야? 매출액 대비잖아. 총자산 이익률? 총자산 이익률 찾았어? 총자산분의 단기 순이익? 찾았어? 네네. 오케이. 4번. 매출액 이익률은 음. 영을 효수한테 보였어. 단기 매출액 수준. 단기 순이익 수준. 예. 5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차익은 자기 자본에 해당하고. 자기 자본에 해당하고 있나요? 차입금? 아니요. 아까 자기 자본 플러스 차입은 부채에 들어간다고 설명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렸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힘든데. 2번. 시작해. 근데 여기 부채가 아니네.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아까 맞는데 지렛대 효과. 네, 지렛대 효과가 어디 있어요? ROE가 ROA보다 커지는 경우죠. ROE가 뭐였지? 존나 헷갈린다니까 이거 문제 풀 때 진짜. 자기 자본 이익률. 아씨, 뭔 소리야? 이 총자산 이익률부터 자기 자본 성수가 1. 이 문제 틀리면 족같을 것 같은데. 자기 자본 승수가 1인 경우래. 네. 자기 자본 승수가 어디에 있었지? 1 플러스 부채 비율이지? 네. 그러면 부채 비율이 0이란 이야기지? 네. 그치? 부채 비율이 0이야. 이거 맞아? 틀렸어요. 총, 틀렸는데? 총자산 곱하기 총자산은 0이지? 네. 봐봐. ROE는 1번 이거지. 아니. 잠시만. ROE는 잠시만. ROE하고 ROE 구하는 게 단기 순이익. 근데 자기 자본 승수가 1인 경우는 부채 비율이 0인 거잖아. 네. 온전히 자기 돈이지. 네. 그치? 근데 자기 자본 이익은 뭐야? 자기 자본분의 단기 순이익이지. 네.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네. 그러면 자기 자본이 1이니까 단기 순이익 이거 여기 ROE는 그 자체가 ROE가 되는 거지. 봐봐. 자기 자본이 1이라 그랬지. 자기 자본 승수가 1이니까. 네네네. 그러면 ROE는 원래 어떻게 구한다고?
자기 자본으로 단기 순이익을 나누는 거지. 네. 총자산. 총산은 곱하라는데요? 아니. 또 하나의 수익성 지표인 자기 자본 이익률 ROE는 네.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니까 단기 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 이렇게 돼 있잖아. 바로 이. 네. 네네네. 그러면 자기 자본이 1이라고 했잖아. 네. 자기 자본 승수가 1이니까 부채 비율이 0이니까 이해했어? 네. 그러면 자기 자본이 1이니까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단기 순이익 그 자체가 ROE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ROE가 된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 자체가 ROE인데 이걸 총 자산 이거로 나눠. 그러면 같아 뭐가 더 커? ROE가 큰가요? 부채가 0이니까 총 자산이 1이지. 네. 부채가 제로니까 네네네. 총 자산이 1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뭐야? ROA도 단기 순이익 그 자체가 되는 거지. ROA가. 같아요? 그러니까 ROA랑 ROE는 같아지는 거죠. 아. 이해됐나요? 아 예. 네,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유일하게 별 붙여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이게. 다음 2번. 제발. 부채가 자기 자본보다 큰 경우입니다. 부채가 커요. 네. 네. 그러면 총 자산이 총 자산 봐봐. 총 자산분의 단기 순이익 이게 ROA야. 네. ROE는 뭐야? 자기 자본 인 네. 자기 자본분의 자본분의 단기 순이익이지. 그럼 뭐냐? 분자가 같다. 네. 그치? 네. 근데 ROA하고 ROE하고 비교했을 때 ROE가 ROA보다 커지는 거지. 네. 네. 그러면 이건 자기 자본이고 얘는 뭐래? 부채가 자기 자본보다 크다 그랬어. 네. 그러면 얘를 넣어봐. 자기 자본이 1이야. 그럼 얘는 부채가 2란 이야기야. 네. 그치? 그러면 총자산은 자기 자본에 부채를 더하니까 이건 3분의지. 네. 그러면 뭐가 더 커? ROE. ROE가 더 크지.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A. 이해되나요? 네. 네. 그다음에 3번 자기 자본만으로 사업을 영위해. 이게 바로 뭐야? 자기 자본 승수가 1인 경우랑 똑같은 거지. 부채가 없잖아. 그러니까 총자산이랑 자기 자본 1이 똑같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제3자에 대한 금전적 채무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거 뭐야? 채무가 없을 수는 있어. 네. 근데 차입은 있을 수 있지. 네. 그래서 이건 알 수 없어. 이해됐나? 오케이. 차입금을 알 수 없기 때문이지. 왜냐면 부채에는 뭐가 있었다? 차입금과 그 다른 애한테 갚아야 할 돈이 있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죠. ROA와 ROE를 구하는 두 기본 수식의 분모가 같은 경우. 같아요. 이게 바로 1, 1이잖아. 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은 거지. 알겠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회지문 풀 때는 공식 있으면 다 때려 넣어봐야 돼.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순이익 매출의 부채 자기자본 총자산 ROA, ROE 막 이렇게 있다. 그치? 네. 다 아니 이거 재밌어서 볼 때. 2020년보다 2021년이 당해 자산 활용도 기준에 밑줄 쳐놓고 단기 총자산 수준이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덜 길겠군. 기간에 대한 이야기다. 뭐에 대한 이야기? 기간. 그럼 뭐였어? 아까 총 자산 회전율의 역수에 대한 이야기였지. 1분단에서. 네. 그럼 뭘 구해야 돼? 총 자산 회전율을 일단 구해야 돼. 네. 총 자산 회전율은 뭐다? 단기 매출액을 총 자산으로 나눈 것이다. 네. 단기 매출액 100과 80을 뭘로? 총 자산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4분의 1하고 네. 그 다음에 5분의 1이겠죠? 네. 역수니까 4하고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수가 더 크니까 2021년이 훨씬 더 길겠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네. 2021년과 2022년은 모두 매출액 이익률의 밑줄
매출액 이익률 아까 위에서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단기 매출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라고 했죠.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20이랑 그리고 20이죠. 분자가 똑같네요. 그 다음에 단기 매출액이 80과 100이네요. 그러면 4분의 1하고 5분의 1. 5분의 1에 대한 이야기죠. 뭐야 이것도 똑같잖아. 자 그래서 ROA의 5배분이라고 되어 있다. 맞아요. 모두 ROA니까 ROA가 0.05, 0.04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5배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 말이 되겠죠. 2020년과 2021년에 부채와 자기자본은 2020년과 부채가 안 변했어요. 중간 부분. 네. 그치? 150, 150이지. 네. 변하지 않으므로 두 해의 자기자본 승수는 동일하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자본은 뭐라? 부채 비율이라고. 네.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자기 자본도 똑같지?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2020년보다 2021년에 ROA가 2020보다 2021년에 ROA가 낮은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0.1과 0.05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 자산은 변하지 않은 대신 단기 수익이익은 하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ROA가 아까 ROA가 뭐라고? 총 자산분의 단기 순이익이라고. 그치? 네. 총 자산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이야기지. 네. 이해됐나요? 분자가 바뀌었겠죠? 분모는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2021년보다 2022년에 ROE가 높은 것은 ROE는 뭐예요? 자기자본분의 단기 순이익입니다. 매출액 이익률은 하락한 대신 매출액 이익률 아까 구했었죠? 잠시만. 2021년과 2022년입니다. 매출액 이익률이 아까 네. 단기 매출액분의 순이익이었죠. 4분의 1하고 5분의 1이었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매출이익률을 하락했대. 맞지? 네. 여기까진 맞아. 총 자산 회전율과 부채 비율이 상승했대. 총 자산 회전율 어디냐? 총 자산분의 단기 매출액입니다. 총 자산 400분의 단기 매출액 80. 그러면 이건 몇이야? 5분의 1이지. 똑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직 안 했어요. 5분의 1이고 이것도 5분의 1이네. 그치? 네. 같네. 그래서 5번이겠죠. 이해됐나요? 네. 다음 4번. 뭐야, 4번. 기억의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A에서 C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뭐가 상승하는 수준보다 이자 비용 증가에 따라 뭐가 하락하는 수준이 더 클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야 당연히 C는 일단 커야 돼. 네. 그래야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자 비용 증가에 따라서 이자 비용 증가는 뭐가 이어진다? 이자 비용은 순이익이 감소한다 그랬지? 네. 그러면 순이익과 감소하는 것은 2조 비율 순이익이라고 했으니 순이익이 감소했으니까 매출액 이익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래서 B는 매출액 이익률이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이 아니라 자기자본 승수가 상승하는 수준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야. 이해됐나요? 와 처음으로 사이용 다 풀어나가요.